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김건희를 초선과 비교하느냐라고 했더니 여기 또 아른 후보님께서 이 어만민주 기자님을 옹호하고 나오셨어요. 여포가 초선이와 크크 하시면서 여포 옆에 가로하고 한 뚜껑이라고 하셨어요. 야, 그 표현도 또 좀 그럴싸하네요. 예. 뭐 여포를 비교하든 뭐 초선을 비교하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망한다는 거, 둘 다 결국에 파멸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초선이가 여포와 동탁을 파멸시키든, 글쎄 약간 이미지가 다르긴 한데요. 김건희가 한동훈과 윤석열을 파멸시킨다면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초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봐줍시다 뭐. 네, 김진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좀 듣기 편안한, 오늘 주제 중에서 가장 듣기 편안하고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달은 좀 빨리 나왔네요. 네. 윤석열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6%. 이 정도는요, 기시다를 제외하고는 쉽게 달성하기도 어려운 지지율입니다. 기시다가 얼마 전까지 13%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기시다는 16%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윤석열이 기시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시다는 이번에 뭐 물러났으니까 이제 끝났죠. 뭐 새 총리도 지지율은 낮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지지율은 16%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이 윤석열 지지율이란 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달라요. 반등을 안 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20%를 조금 한 2-3, 두세 달 머물더니 19%로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16%로 뚝 떨어진 겁니다. 원인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김건희 때문입니다. 의정 갈등 얘기도 있죠. 근데 의정 갈등이라는 거 참 윤석열 뻔뻔스러워요. 의정 갈등 수시 모집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했던 모양인데 문제는 수시 모집이 끝났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전공의들은 자기가 의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 계속 밀고 나가겠다. 더 이상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니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절대 복귀는 없다라고 한답니다. 복귀 안 한대요. 휴학을 일단 서울대에서 받아주긴 했지만 휴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내년 3월에 복학할 것인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의사하기 싫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엮이면서 모닝 컨설트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는 게 가장 큰 여파를 미치는 것 같아요. 70대가 어떻게 윤석열 지지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70대 안에서도요, 지금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게 감지가 됩니다. 이분들은 병원이 마비가 되면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 누가 제일 많이 갑니까? 노년층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지율도 이들이 병원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뚝뚝 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닝컨설트 지지율 16%는 앞으로도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역대 최저인데 다음 달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를 계속 갱신할 거야. 모닝컨설트에서 역대 최저 지지율은 기시다였는데요. 13%였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는 13% 윤석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그런데 지지율 16%는 뭡니까? 이거 탄핵이야, 이거. 사실 심리적 탄핵 상태예요. 이 상태를 지금 걱정하지 않는, 지지율이 10%로까지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뿐이랍니다. 왜? 지지율 떨어진다고 내가 쫓겨나니? 지지율 떨어지면 내가 뭐 물러나야 돼? 아니잖아. 나 임기 보장이야. 라는 식의 대화, 그런 식의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자, 윤석열 지지율 16%. 그냥 척 보기에도 전 세계 꼴찌입니다. 여기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마크롱도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마크롱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마크롱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부정평가예요. 부정평가가 무려 80%에 이릅니다. 지지율은 16%인데 부정평가가 80%. 마크롱도 74%밖에 안 되는데. 그쵸? 자, 그러고 보면 말입니다. 이 마크롱 얘기도 잠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크롱이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크롱이 그동안 그 우경화 정책을 쓰고 있다, 자유주의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엄청 추켜 세웠잖아요. 프랑스 병을 고치는 마크롱, 그러면서 마크롱이 파업하는 노동자들한테 강경책을 쓰고 한 거, 이걸 막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크롱 지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지율 18%야, 여기도. 그 찬양에 맞았던 마크롱이 지지율 18%까지 떨어지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지금 아무 썰이도 안 해. 결국에 마크롱이나 윤석열이나 좀 비스무리한 점이 있는 거지. 자, 아무튼 윤석열 지지율 16%입니다. 역대 최저치고요. 모닝컨설트가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기시다 다음으로, 기시다가 13%로 제일 낮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야,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NBS 조사가 있는데 NBS 조사에서도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30%를 유지하고 있다가 7월, 8월, 9월 나오면서 뚝뚝뚝 떨어져서 결국 25까지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난 3월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그 사이에 14 이상 빠졌습니다. 3분의 1 정도 지지율이 빠진 거야. 모닝컨설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MBS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곳은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보였고 갤럽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그나마 갤럽 지지율이 살짝 오른 걸로 나왔는데 갤럽 지지율이 살짝 올랐던 것은 70대에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올랐다는 겁니다.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70대 똘똘 뭉쳐 10% 붕괴 막았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대의 이 결집 현상, 이 결집 현상은 오래 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계층은 두 가지죠. 영유아, 어린이들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입니다.
이들은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와도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그 갤럽의 여론조사가 이 앞번 주에는 20%였는데 지지율 20%였는데 23%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와중에 김건희 부정평가는 2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결국에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그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하긴 했으나 앞으로도 이 김건희 문제 때문에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역대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은요, 뭐 23%로 떨어졌네, 뭐 20%로 떨어졌네,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그 다음 주 조사에서 표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아왔어요. 주로 결집하는 곳이 TK이거나 서울 강남이거나 그게 아니면 70대 이상 노년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번에는 뭐 TK 혹은 서울 강남에서의 표 결집 현상은 그닥 보이지 않고 70대 이상 노년층 득표에서만 결집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 윤석열을 버티고 있던 3가지 지지층 중에서 2가지가 이미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우리 보통 3가지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 그 다음에 윤한 갈등, 그 다음에 뭐 김건희. 근데 이 3가지는 다른 정권이었으면 이 3가지 중에 1가지만 터졌어도 정권이 위기 상황을 맞았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문제만 보세요.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김건희 관련 의혹들, 이게 사실 한 건만 터졌어도 다른 정권 같으면은 탄핵을 당했거나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장 박근혜 보세요. 김건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중에 뭐 1~2가지 정도를 저질렀다가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는 보세요. 역대 여러 정권에서 지적되었던 모든 문제가 결집돼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도 김건희한테는 자식이 없어가 자식 문제는 안 생기고 있으나 그 밖에는 모든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권 같으면 이 중에 하나만 터졌어도 정권의 존립이 흔들렸을 거야. 정권이 안 흔들리는 이유,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도 정권이 안 흔들리는 이유는 검찰이죠. 통상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정권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씩만 터져도. 근데 지금 검찰이 두 손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뻔뻔함도 적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참모들이나 비서진들이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보관들 뭐 이런 걸 좀 제출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보관들이란 게 뭐 대충 다 쓸모가 없었던 거지.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뭐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야. 왜? 지지율 떨어진다고 내가 대통령 쫓겨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나 임기 보장이야.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더 하대요. 아유, 자기가, 김건희 얘기는 또 약간 조금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지금 그 외부 행사를 활발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거지, 자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대요. 금방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나? 이 여사님이 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축켜 세웠나 보죠. 참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사태가 심각하거나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개선을 할 수 있을, 개선될 거라는 그런 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 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직접 나서서 다 이렇게 평정을 하면 금방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희한한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글쎄, 방법 없죠. 옛날부터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병원에 보내서 약을 먹이거나, 그게 아니면 때리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죠? 때려야겠지. 예, 고무호수로. 자, 어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